예, 어서 들어오세요.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제 스튜어트의 책에서 미적분학 부분에 대한 것은 다 배웠습니다. 예, 이제 교재를 바꿔서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예, 미리 공지사항을 통해서 다 얘기를 해줬지만 이 교재는 제 블로그에 따로 있습니다. 예, 거기서 보시면 되고요. 잠깐 보여드리면 예, 이렇게 제 블로그에 가시면 예, 이게 이제 그 올린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저쪽 안쪽에 글이 있기 때문에 어제 다시 맨 앞으로 빼놨어요. 예, 그래서 이 블로그에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어, 여기 강의 자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강의 자료에 여기 수학적 사고 바로 아래쪽에 꺼내놨어요. 이렇게 수학적 사고 바로 아래쪽에 연립 1차 방정식 교재 이렇게 되어 있는 섭 카테고리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딱 그 교재 하나만 딱 글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첨부 파일을 누르셔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기 여러분 PC에 저장하시면 이렇게 여시면 됩니다. 저장하셔서 그러면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한 이 교재가 이렇게 있습니다. 선형대 수학이라는 그 과목에 어떤 교재에 1장만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쭉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예, 여기서 이 중에서 1장에 대한 것만 이제 배우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 필요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열어서 세세하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그 중에서 1장 2절하고 1장 3절하고 이렇게 두 개만 배우게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중에 1장 2절 가우스 조르단 소고법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연립 1차 방정식의 풀이를 배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푸는 건지.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할게요.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여기 칠판에 보듯이 이렇게 생긴 방정식입니다. 자, 그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고요. 이 첫 번째 줄을 보면 1차 방정식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 줄에도 1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n번째 줄에도 1차 방정식이 있지요. 그러니까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1차 방정식이 연립되어서 만들어지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해라는 것은 그 모든 1차 방정식을 다 동시에 다 만족하는 그 미지수, 그것을 해라고 합니다. 그 미지수를 구하는 작업을 그 연립 1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고요. 자, 그렇다면 1차 방정식 하는 것은 알고 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1차 방정식은 그 방정식 안에 속한 미지수가 승수가 전부 1승으로 표현됐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1차 방정식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y가 7이다. 이렇게 주어진 것은 1차 방정식이다라고 바로 볼 수 있지요. 여기 미지수가 x와 y 두 개의 미지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미지수의 승수를 보면 x도 1승이죠. y도 1승이죠. 둘 다 1승으로 표현됐어요.
이 안에 있는 모든 미지수의 승수가 1승이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1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x 플러스 2y는 7이다. 이 방정식은 1차 방정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하학적으로 평면에 있는 직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직선을 잠깐 그려보면 이렇게 절편을 가지고 그릴 수가 있습니다. x가 0이면 y의 값은 2분의 7이 돼야 되겠죠. y가 0이면 x의 값은 7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절편을 지나가는 이 직선이 바로 이 방정식의 해를 다 모아놓은 집합이 돼요. 해집합이 됩니다. 그것을 곡선으로 그린 거니까 이 곡선을 해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려운 게 없죠. 자, 그러니까 이 위에서 이 직선 위에서 아무 점이나 찾아서 그 점의 좌표를 x, y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에 좌표가 되는 x와 y를 이 식에 대입하면 이 방정식이 만족된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이 방정식, 이 1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해 두면 되고요. 자,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평면에 있는 직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미지수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그 기하학적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3개인 걸 한번 잠깐 그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1차 방정식 중에서 미지수가 3개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낼 수 있겠죠.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이다. 이런 방정식을 한번 볼까요? 미지수가 3개고 x도 y도 z도 승수는 1이죠. 1승이죠. 그렇다면 이것도 1차 방정식이죠. 자, 그런데 1차 방정식인데 미지수가 3개 있어요. 그러면 이것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냐라는 걸 잠깐 생각해 보면 이것은 R3라는 3차원 공간에 놓여 있는 평면이지요. 2차원 평면.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X절편, Y절편, Z절편을 가지고 이 공간상에다가 그려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미지수를 전부 0으로 떨궜을 때 해당하는 값을 그 절편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X절편은 Y와 Z를 0으로 떨구면 이 식을 만족하기 위해서 X가 1이 돼야 되죠. X절편 1이고요. Y절편도 X와 Z를 0으로 두면 이 식을 만족하기 위해서 Y의 값은 1이 돼야 되죠. Y절편 1이고요. Z절편도 마찬가지 X하고 Y를 0으로 떨구면 Z는 1이 돼야 이 식을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Z절편도 1이죠. 이 세 점을 지나가는 이렇게 이 공간상에서 만든 삼각형 영역을 생각할 수 있죠. 이 삼각형 영역을 이렇게 무한히 잡아 늘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 영역을 포함하는 평면이 하나 생기죠. 그렇죠? 이렇게 잡아 늘려서 만든 평면이 있어요. 그 평면의 식이 바로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미지수가 3개인 1차 방정식은 3차원 공간에 놓여 있는 2차원 평면이에요. 그렇죠? 아까처럼 똑같이 이 평면 위에 있는 점을 하나 잡아서 이 평면의 직교좌표를 x, y, z다 이렇게 주면 즉 이렇게 xy 평면의 수직 사용해서 그 점을 다시 x축의 수직 사용했을 때 해당하는 점이 x, y축의 수직 사용했을 때 해당하는 점이 y, 그리고 이걸 z축에다가 이렇게 수직 사용했을 때 해당하는 점이 z. 그렇다면 직교좌표가 x, y, z겠죠. 이 x를 여기다 대입하고 이 y를 여기에 대입하고 이 z를 여기에 대입하면 이 식이 만족되겠죠. 그래서 이 1차 방정식의 해는 이 평면에 있는 모든 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해집합은 이 평면 전체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니까 미지수가 2개면 직선이고요. 미지수가 3개면 평면이고요. 그럼 미지수가 4개, 5개, 6개 이렇게 더 늘어날 수도 있죠. 그때마다 차원이 하나씩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직선은 1차원 입체입니다. 평면은 2차원 입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미지수가 4개가 되면 3차원 입체가 돼요. 그것은 4차원 공간에 놓여 있는 3차원 입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을 우리는 초평면이다. 이렇게 불러요. 예, 초평면. 그래서 1차 방정식은 초평면을 표현하는 그런 기하학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차 방정식은 이제 설명이 됐죠. 미지수의 승수는 전부 1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차 방정식이 아닌 걸 하나만 예를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x제곱 플러스 y가 5다. 이렇게 주어졌다면 여기 x의 승수가 2승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은 1차 방정식이 아니지요. 그렇죠? 예, 이렇게 1차 방정식이 아니다. 예,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뭐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y가 뭐 0.4다. 뭐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만들 수도 있어요. x, y의 승수는 1이지만 그것이 사인하고 합성되고 코사인하고 합성됐으니까 이것은 1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역시 1차 방정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은 그 미지수가 그냥 그 미지수 자체로 있어야 되고 승수가 1이 돼야 돼요. 여기처럼.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1차 방정식을 소개를 해봤어요. 자, 그럴 때 그 1차 방정식이 여기 첫 번째 줄에 1차 방정식이다라는 게 보이죠? x1, x2, xn 이렇게 표현한 값이 미지수고요. 여기 a11, a12, a1n 이렇게 쓴 것은 상수입니다. 예, 수예요. 마찬가지 는 오른쪽에 쓴 b1이라는 이 값도 수입니다. 예, 이렇게. 자, 그렇다면 미지수가 x1부터 xn까지니까 n개 미지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미지수가 n개가 되는 거니까 아까처럼 생각하면 2개는 1차원 입체, 예, 3개면 2차원 입체. 그러니까 1차원 입체는 직선, 2차원 입체는 평면. 예, 이렇게 따져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미지수가 n개니까 차수는 하나 작아지겠죠. n-1차원 입체. 그렇죠? 예, 그런데 n차원 공간에 놓여 있어요. 변수, 미지수가 n개니까 n개가 다 자유롭게 움직이려면. 그래서 n차원 공간에 있는 n-1차원 초평면이다. 예,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1차 방정식이 첫 번째 것이 이렇게 있고요. 예, 두 번째 것도 1차 방정식이다라는 게 보입니다. 같은 미지수를 가지고 있어야 연립방정식을 형성합니다. 예, 그래서 이 중에 어느 개수가 A로 표현된 수가 0이 되면 그 미지수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개수를 선택하시면 돼요. 미지수는 이 전체에서. 예, 그래서 나타나지 않은 그런 식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그 미지수는 0이 곱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것도 A11 X1 플러스 A12 X2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A1N Xn은 B1. 예, X1부터 Xn까지 미지수가 전부 1승으로 표현됐으니까 1차 방정식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도 M번째까지도 다 그렇게 따져볼 수 있죠. 1차 방정식이 M개가 모여 있죠. 예, 그것을 이렇게 연립해서 둔 것이 연립 1차 방정식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첫 번째 식도 만족하고 두 번째 식도 만족하고 n번째 식도 만족하는 x1, x2 여기부터 해서 xn까지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x1, x2, xn까지를 이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라고 불러요. 예. 자, 그럼 이제 연립 1차 방정식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배우고 싶으면 선형대수학이라는 교과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수학적 사고라는 교과목에서 이 배우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방법 다른 방법을 다 배우지 않아요. 그 중에 여기 제목처럼 가우스 조르당 소거법이라는 걸 배우려고 하는 거고요. 시험 문제에 내서 만약에 테스트를 한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서 배운 이 방법을 테스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시험 문제에 나오면 이 방법을 가지고 푸셔야 되고요. 그렇게 연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우스 조르당 소거법이라는 걸 소개를 할 텐데 가우스 조르당 소거법이라는 것은 이 연립 1차 방정식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는
첨가 계수 행렬이라는 행렬을 RREF라는 그런 형태로 바꿔서 답을 내는 방법이에요. 예, 이제 그 방법을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이 연립 1차 방정식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는 이 연립 1차 방정식의 첨가 계수 행렬이 무엇인지, 어떤 행렬인지를 먼저 소개를 할게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연립 1차 방정식에서 미지수는 다 뺍니다. x1부터 xn까지 여기 있는 미지수는 전부 생략해요. 예, 미지수를 전부 생략하면 나머지 수로 표현된 것만 남게 되지요. 그것만 그대로 행렬처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에 있는 거 그대로 쓰시고요. A11, A12, A1n는 오른쪽에 B1. 어렵지 않죠? 그것을 제일 첫 번째 행에다 쓰시면 돼요. A11, A12, A1n, B1. 예, 이 행렬의 가장 위에 있는 행을 가로로 된 것은 행, 세로로 된 것은 열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위에 있는 행을 1행 이렇게 이름을 줍니다. 예, 여기 1행에 쓰면 되고요. 두 번째 1차 방정식의 미지수 말고 개수를 그 두 번째 행에다 쓰시면 돼요. A21, A22, A2n는 오른쪽에 B2. 어렵지 않죠? 해서 두 번째 행은 A21, A22, A2n, B2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 쓰고요. 네 번째는 네 번째 쓰고요. 똑같이 하시고요. 마지막에 n번째는 n번째 쓰면 됩니다. n번째 1차 방정식을 보면 개수가 AM1, AM2, AMN 그리고 는 오른쪽에 BM이 있죠. 그렇죠? 해서 똑같이 AM1, AM2, AMN, BM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해서 두 번째 쓴 것은 2행이고요. 행은 위에서부터 번호를 붙입니다. 마지막에 n번째 있는 행은 m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어렵지 않죠? 그리고 세로로 된 건 열이라고 세면 되고요. 예, 열은 제일 왼쪽에 있는 것부터 번호를 붙입니다. 1열, 두 번째는 2열, 예, 여기 n번째는 n열, 예, 그 다음은 n 플러스 1번째가 되겠죠. n 플러스 1열. 자,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열이 되는 n 플러스 1열은 는 오른쪽에 있는 수다. 그렇죠? 예, 는 오른쪽에 있는 수, 그걸 가장 마지막에 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미지수가 곱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썼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헷갈린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으셔도 돼요. 점선을 그으시든지 실선을 그으시든지 예, 헷갈리지 않으면 안 그으셔도 되고요. 예, 그냥 놔두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개수에 이 번호를 붙이는 방식이 A11, A12 이렇게 수를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왼쪽에 있는 것은 행을 표시해요. 가장 위에 있으면 왼쪽의 수가 1. 그렇죠? 여기도 1, 여기도 1 이렇게 행을 표시하고 오른쪽에 있는 수는 열을 표시해요. 왼쪽에서 첫 번째 있으면 1. 그렇죠? 이렇게 왼쪽에서 두 번째 있으면 2가 되지요. 그렇죠? 예, 해서 왼쪽에 있는 수는 행을 표시하니까 왼쪽의 수가 1이면 1행에 있다는 뜻이고 왼쪽에 있는 수가 2면 2행에 있다는 뜻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수는 열을 표시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수가 2면 2열에 있다는 뜻이고 n이면 n열에 있다는 뜻이에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행만 표시해서 1행에 있는 건 B1, 2행에 있는 건 B2, M행에 있는 건 BM 이렇게 썼어요. 이건 열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는 오른쪽이니까 예. 자, 그래서 이 열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열로 표시되는 것은 이렇게 미지수하고 곱해지는 수들이에요. 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n 플러스 1열에 있는 이 수, B로 표시된 수, 예, 이 수는 미지수에 곱해지는 수가 아니지요. 그렇죠? 는 오른쪽에 있는 수를 그냥 쓴 겁니다. 예,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열에 있는 수는 전부 이 연립 1차 방정식으로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첫 번째 미지수 x1을 곱하면 돼요. 2열에 있는 수, 두 번째 열에 있는 수에는 x2를 곱하시면 되고 n번째 열에 있는 수에는 xn을 곱하시면 되고요. 그것을 x1부터 xn까지 곱해서 전부 더한 값을
는 해놓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열과 같다라고 두시면 돼요. 그러면 연립 1차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열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행이 표현하는 것은 A11 곱하기 X1 플러스 A12 곱하기 X2 플러스 점점점 순서대로 해서 플러스 A1N 곱하기 XN는 B1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 행에 있는 것만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예. 이 행을 가지고 1차 방정식을 만들면 A21 곱하기 X1 플러스 A22 곱하기 X2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A2N 곱하기 XN 이 값은 B2다.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렬로 표시한 것을 이렇게 연립 1차 방정식 모양으로 바꿀 수 있게 연습을 해 두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립 1차 방정식으로 표현된 것에 첨가 계수 행렬을 이렇게 행렬 표시로 이렇게 할 수 있게 연습해 두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 연립 1차 방정식과 그 첨가 계수 행렬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이 연립 1차 방정식에서 미지수를 제외하고 개수들만 쭉 그 위치 그대로 놓고 만든 행렬, 그 행렬을 이 연립 1차 방정식의 첨가계수 행렬이라고 부른다.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이 이제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이라고 부르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 방법을 얘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어들이 있어요. 예, 그 조금 전에 봤던 첨가계수 행렬을 해를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셔야 되는데 그 해를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실 때 원래 주어진 그 첨가 계수 행렬, 즉 어떤 연립 1차 방정식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 첨가 계수 행렬이 표현하는 그 연립 1차 방정식하고 해가 바뀌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같은 해가 되는 그런 행렬로 고칠 거예요. 그럴 때 그 첨가계수 행렬, 처음에 주어진 연립 1차 방정식의 첨가계수 행렬, 그것하고 같은 해를 갖는 행렬로 바꿀 때 사용하는 방법, 그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기본행 연산이라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 이걸 가지고 해를 구하려고 하면 기본행 연산이라는 연산을 사용해서 해를 구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을 쓰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기본 행 연산이 뭔가라는 걸 얘기를 할 거예요. 한 행은 하나의 1차 방정식입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봤듯이 한 행에 0이 아닌 수 k를 곱한다. 이게 기본 행 연산 중에 하나예요. 기억하셔야 되고요. 한 행에 k를 곱한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차 방정식이 아까처럼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볼까요? x 플러스 2y가 7이다. 이 1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조작을 위해서 여기다가 2를 곱했어요. 그렇다면 이 식에다가 2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에 2를 곱하면 2x 플러스 4y, 오른쪽에다가 2를 곱하면 14가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가지고 있던 2x 플러스 x 플러스 2y가 7이다. 이 1차 방정식하고 여러분들이 이 1차 방정식에 2를 곱해서 만든 2x 플러스 4y는 14다라는 이 1차 방정식하고 해가 달라지지 않았죠. 그렇죠?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첫 번째 연산이 돼요. 한 행에 0이 아닌 수 k를 곱한다. 0을 곱하는 건 양쪽이 0이니까 0은 0이다. 이렇게 되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예, 조작을 위해서 0을 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0이 아닌 수를 곱하겠죠. 그렇죠? 예, 해서 0이 아닌 수 k를 곱한다라는 연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두 행을 교환할 수 있어요. 두 행이니까 한 행마다 하나의 1차 방정식을 표시하니까 두 행이면 두 개의 1차 방정식을 표시하겠죠. 그렇죠? 그럼 1차 방정식의 순서를 바꾼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 달라지지 않죠. 그렇죠?
자, 그럼 연립 1차 방정식이 예를 들어서 제일 간단한 것으로 x 플러스 y는 1이고 x 마이너스 y는 3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예, 이 연립 1차 방정식의 이 1차 방정식 순서를 바꿔놨어요. 이렇게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식하고 순서를 바꿔서 x 마이너스 y가 3이고 x 플러스 y가 1이다. 예, 이렇게 표현했다면 여기 있는 연립 1차 방정식이나 여기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만든 연립 1차 방정식이나 해가 달라지지 않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두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편의에 따라서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연산을 사용할 수 있다.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기본 행 연산이라고 부르는 연산의 두 번째 연산은 두 행을 교환하는 그런 연산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세 번째를 써서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낼 수 있는 형태 RREF로 가셔야 되는데, 예. 어떤 연산을 쓸 거냐? 한 행의 0이 아닌 수 K를 곱해서 그 결과를 다른 행에 더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연산이고요. 주로 이걸 사용할 거고요. 물론 세 가지를 다 사용할 거니까 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예, 주된 키가 되는 연산은 세 번째 연산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 세 개를 다 사용하셔야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연립 1차 방정식을 풀려고 해요. x 플러스 y는 1이고 x 마이너스 y는 3이다. 그렇다면 이 미지수 x를 먼저 선택을 해서 다음 시기에는 x가 없으면 해를 빨리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식을 가지고 여기 두 번째 식에 있는 x를 없애기 위해서는 여기는 x니까 마이너스 x를 더해주면 0이 되겠죠. 그럼 x는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식에서 얼마를 여기다 곱하면 마이너스 x가 만들어질까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행에다가, 즉 첫 번째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요. 그 결과를 두 번째 식에다가 더해주면 두 번째 식의 x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연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바뀌죠. 이 결과를 여기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식은 그대로 있고요. x 플러스 y는 1. 이건 그대로 있습니다. 첫 번째 식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결과를 두 번째 식에 더해주는 것으로 이 두 번째 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이 식하고 더할 거니까 여기 x에 있는 한 끼리 더하고 y에 있는 한 끼리 더하고 는 오른쪽에 있는 한 끼리 더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두 개를 더해 보세요. x와 마이너스 x를 더하면 0이 되죠. 마이너스 y와 마이너스 y를 더하면 마이너스 2y가 되죠. 는 오른쪽은 마이너스 1과 3을 더했으니까 2가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갖고 있던 연립 1차 방정식이 이렇게 조금 더 간단한 형태로 바뀐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두 번째 식에서 마이너스 2y가 2다? 바로 풀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y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바로 얻을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렇게 조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에 y에 대입하면 x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기본 방식인데 이것을 행렬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행렬을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 그걸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여기서 1장 2절, 1장 3절에서 배우는 그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예, 그 방법을 가우스 조르단 소고법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되는 연산은 소개가 됐어요. 이렇게 세 가지 연산을 사용하시는 거고 이 세 가지 연산을 기본 행 연산이라고 부른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기본 행 연산 세 가지는 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한 행에 K를 곱한다. 두 번째, 두 행을 교환한다. 세 번째, 한 행에 K를 곱해서 다른 행에 더한다.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RREF라는 그 모양의 행렬을 얘기를 했는데 그 모양을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RREF라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 단계 REF라는 걸 먼저 소개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말로는 행사다리꼴이라고 부르고요. 행사다리꼴을 영어로 로우 에셜론 폼, 여기 에셜론 하는 것이 사다리꼴 하는 뜻입니다. 폼 하는 건 모양, 꼴 그런 뜻이고요.
row라는 건 행이고요. 예, 어렵지 않지요? 그래서 행 사다리꼴을 row echelon form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약자로 REF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REF라는 것은 row echelon form이라는 뜻이고 우리말로 행 사다리꼴이라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행 사다리꼴이라는 행렬을 소개를 할게요. 자, 여기 칠판을 잠깐 지워보겠습니다. 행사다리꼴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위행의 피벗이 아래행의 피벗보다는 항상 왼쪽 열에 있어야 된다. 예,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각 열에서 피벗의 아래쪽에 만약에 수가 있다면, 없으면 괜찮은데 수가 있다면 그런 뜻입니다. 수가 있다면 그 수는 0이어야 된다. 됐죠? 세 번째, 만약에 모든 원소가 0인 그런 행이 있다면, 없으면 그만이에요. 예, 없어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모든 원소가 0, 전부 한 행의 원소를 보니까 전부 0이었어요. 그런 행이 있다면 그 행의 위치는 가장 아래 행에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우선 피벗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 피벗이라는 말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피벗이라는 뜻은 피벗, 각 행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벗은 각 행에서 0이 아닌 수로 가장 먼저 나온 수, 예, 열수가 제일 작은 수. 그런데 0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피벗은 0이 아닌 수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피벗은 제일 먼저 나왔다라는 뜻으로 한자어로 선행, 먼저 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선행 원소, 예, leading elemen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leading element, 이끌고 있는 원소, 선행 원소,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피벗이라는 걸 한번 볼까요? 여기 행렬이 주어져 있어요. 1, 0, 2, 1, 마이너스 5 이렇게 있다고 할까요? 첫 번째 행이. 두 번째 행은 0, 0, 3, 1, 2 이렇게 있다고 할까요? 세 번째 행은 1, 2, 1, 마이너스 4, 3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행에서 0이 아닌 수 중에 가장 먼저, 가장 왼쪽 열에 나와 있는 수는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1이 피벗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진 행렬에서는 첫 번째 행의 피벗은 1이에요. 어렵지 않죠? 두 번째 행을 보면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은 0이지요. 그런데 0이 아닌 것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건 3이죠. 두 번째 행에서 피벗은 3이에요. 어렵지 않죠? 세 번째 행에서 0이 아닌 수로 가장 먼저 나온 것은 1이지요. 세 번째 행의 피벗은 1이에요. 예, 행렬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피벗은 1행은 1, 2행은 3, 3행은 1. 어렵지 않죠? 예, 0이 아닌 수 중에 가장 먼저 나온 수가 그 행의 피벗이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피벗에 대한 얘기가 됐으니까 위의 행의 피벗은 아래 행의 피벗보다 항상 왼쪽 열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행렬을 볼까요? 여기 첫 번째 행이 위에 있는 행이죠. 여기 세 번째 행은 1행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행이죠. 그렇죠? 그런데 피벗을 보니까 같은 열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REF라는 모양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REF가 아니다. 구분할 수 있죠. 예, 위의 행의 피벗은 반드시 아래 행의 피벗보다는 하나라도 왼쪽에 있어야 돼요. 됐죠? 예,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행렬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 1, 2, 마이너스 1, 2, 0, 2, 1, 2분의 1, 예, 0, 0, 0, 1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피벗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1행의 피벗 1이고요. 2행의 피벗 2고요. 3행의 피벗은 1이에요. 그렇죠? 위의 행의 피벗은 아래 행의 피벗보다는 반드시 왼쪽에 있죠. 그렇죠? 그 조건을 만족했습니다. 예. 각 열에서 피벗 아래 수가 있다면 다 0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행의 피벗이 1이니까 그 피벗이 속한 열을 보세요. 첫 번째 열이지요. 그 열의 피벗 아래에 있는 수는 여기 두 개가 있는데 0이죠. 만족하고 있죠? 두 번째 행의 피벗 2인데 그 2가 속한 이 피벗 2가 속한 열을 보면 2열이죠. 예. 이 2열에 이 피벗 아래 수가 있어요.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건 0이죠. 그렇다면 이것도 만족되었죠.
세 번째 피벗을 보면 세 번째 행의 1이라는 것이 피벗인데 그 아래는 아무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가 있다면 0이다라는 건 만족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럼 이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하고 있는 거죠. 이 행렬은.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모든 원소가 0인 행이 있다면 가장 아래에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모든 원소가 0인 행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조건도 만족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주어진 이 행렬은 바로 R이 F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R이 F인가 아닌가라는 거 구분하는 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예, 그걸 연습하셔야 그래야 뒤에서 배우는 RREF, RREF로 여러분들이 고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예, 이제 RREF라는 모양을 소개를 할게요. RREF는 기약 행 사다리꼴이란 뜻입니다. 해서 Row Echelon Form REF였죠. 그렇죠? 그 REF에다가 reduced 예, 줄일 만큼 다 줄였다 그런 뜻입니다. 예, 전부 줄여 놓았다, 축소해 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reduced 예, 해서 축소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분수를 표현할 때 분모와 분자를 약분해 가지고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형태를 기약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약분한 형태가 다 약분되어서 더 이상은 약분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줄일 만큼 다 줄였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때도 reduced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reduced라는 것은 기약이에요. 기약. 줄일 만큼 다 줄여놨다. 어렵지 않죠? 예, 해서 reduced row echelon form. 예, 이것을 RREF라고 쓰고요. 우리말로는 기약, 행, 사다리꼴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기약 행 사다리꼴은 우선 여기서 눈치를 챘듯이 REF가 돼야 돼요. 행 사다리꼴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행 사다리꼴은 첫 번째, 위행의 피벗이 아래행의 피벗보다 왼쪽 열에 있다. 그렇죠? 두 번째, 각 열에서 피벗 아래의 수가 있다면 0이다. 없으면 그만인데 있다면 0일 수밖에 없다. 됐죠? 만약 모든 원소가 0인 행이 있다면 가장 아래쪽에 있다. 그렇죠? 없으면 그만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를 만족해야 REF였어요. 거기다가 예, 이제 각 열에서 피벗을 제외한 모든 수가 피벗 아래쪽에 있는 것만 아니라 피벗 위쪽에도 수가 있다면 그건 0이다. 피벗 말고 나머진 다 0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고요. 그 다음 모든 피벗은 1이 돼야 돼요. 1이 아닌 피벗이 있다 그러면 RREF는 아닙니다. 예, REF는 될 수 있지만 RREF는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RREF는 반드시 피벗이 다 1이어야 돼요. 이해됐죠? 자, 이렇게 5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RREF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 역시 RREF인가 아닌가 구분하는 방법 예, 연습해 두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행렬을 한번 살펴볼까요? 2, 1, 마이너스 1, 4, 0, 1, 1, 2, 예, 0, 0, 1, 3 이런 행렬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 피벗 2고요. 여기 피벗 1이고요. 여기 피벗 1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피벗 아래에 있는 수는 전부 0이에요. 그렇죠? 이 피벗 아래에 있는 수는 전부 0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행의 피벗이 아래에 있는 행의 피벗보다는 예, 당연히 왼쪽에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모든 원소가 0인 행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행렬은 REF가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RREF인가 살펴보려면 여기 피벗이 있는데 위에 1이란 수가 있어요. 0이 아닌 수가 있죠. 여기 피벗이 있는데 그 위에 1, 마이너스 1이 있어요. 0이 아닌 수가 있죠. 그렇죠? RREF는 될 수가 없죠. RREF는 아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한 단계 더 가서 200, 010, 001, 423 이렇게 놨다고 해볼까요? 피벗이 있고요. 첫 번째 행의 피벗 2, 두 번째 행의 피벗 1, 세 번째 행의 피벗 1. 그렇죠? 피벗을 제외한 그 열에서 나머지 모든 수는 0. 아래에 있는 것도 0, 위에 있는 것도 0. 그렇죠? 아래에 있는 것도 0, 위에 있는 것도 0. 그렇죠? 그건 다 만족했어요. 하지만 첫 번째 피벗을 보니까 1이 아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역시 이것도 RREF는 아니죠. 그렇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한 단계 더 가서 예, 이것을 예, 1004, 예, 0102, 0013, 예, 이런 행렬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피벗이 전부 1이네요. 그렇죠? 피벗이 속한 열의 아래쪽에 있는 수나 피벗 위쪽에 있는 수나 전부 0이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위행의 피벗은 아래행의 피벗보다는 왼쪽에 있고, 그렇죠? 예, 당연히 다 만족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행렬은 RREF가 됩니다. 이해됐죠?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 칠판을 잠깐 지우고 왜 RREF로 고치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연립 1차 방정식의 첨가 개수 행렬을 RREF로 바꿔놨어요. 그렇다면 RREF 한번 써볼까요? 1, 0, 0, 3, 0, 1, 0, 4분의 1, 0, 0, 1, 마이너스 7 이렇게 표현됐다면 자, 이게 RREF다라는 건 바로 볼 수 있죠. 피벗 전부 1입니다. 피벗이 속한 열, 그 피벗 위에 있는 수나 아래에 있는 수나 전부 0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위행의 피벗이 아래행의 피벗보다는 왼쪽에 있습니다. 하나라도. 그렇죠? 예. 모든 수가 0인 그런 행이 있다면 가장 아래쪽에 있는데 그런 행은 없어요. 그렇죠? 예. RREF 조건을 5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죠. 바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연립 1차 방정식의 네, 첨가계수 행렬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연립 1차 방정식이 뭘까요? 여기 첫 번째 열은 미지수가 있는 거죠. 예, 미지수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열이 네 개니까. 그렇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은 는 오른쪽에 있는 수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미지수 세 개밖에 없으니까 뭐 x1, x2, x3 이렇게 번호를 줄 수도 있지만 x, y, z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미지수를 x1이라고 해볼까요? 두 번째 미지수는 x2, 세 번째 미지수는 x3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첫 번째 행이 표현하는 1차 방정식은 1 곱하기 x1 플러스 0 곱하기 x2 플러스 0 곱하기 x3는 3이다. 다 써볼게요. 1 곱하기 x1 플러스 0 곱하기 x2 플러스 0 곱하기 x3는 3이다라는 거죠. 예, 이걸 해석하면 x1은 3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행을 다시 1차 방정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0 곱하기 x1 플러스 1 곱하기 x2 플러스 0 곱하기 x3는 4분의 1이다라는 뜻이죠. 이걸 해석하면 x2는 4분의 1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행을 해석을 하면 0 곱하기 x1 플러스 0 곱하기 x2 플러스 1 곱하기 x3는 마이너스 7이다라는 거니까 x3는 마이너스 7이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어떤 연립 1차 방정식에 첨가계수 행렬을 이렇게 RREF로 바꿔놨다면 예, RREF로 바꿔놨다면 여기에 벌써 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는 오른쪽에 있는 수가 바로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첫 번째 미지수, 두 번째 있는 것이 두 번째 미지수, 세 번째 있는 것이 세 번째 미지수가 되는 거죠.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연립 1차 방정식의 해가 바로 보인다.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수가 해다. 그렇죠? 예, 이렇게. 그래서 해가 무엇다라는 것을 이 행렬을 보고 딱 바로 알 수 있게 그냥 이 해를 여기 써놓은 형태, 해가 나타나 있는 형태, 예, 그렇게 고치기 위해서 RREF로 고친 거예요. 이해됐죠? 예, 그러니까 가우스 조르단 소고법으로 풀어라 그러면 반드시 예, 여러분들은 첨가계수 행렬, 주어진 연립 1차 방정식의 첨가계수 행렬을 RREF로 고치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답을 순서대로 이렇게 x1은 3, x2는 4분의 1, x3는 마이너스 7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예, 그게 가우스 조르단 소고법입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러면 가우스 소고법은 뭐냐? 가우스 소고법은 REF까지만 가도 답을 낼 수는 있어요. 계산을 통해서. 그렇죠? 예, REF 모양을 가면은 가장 마지막 미지수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위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돼요. 예, 그걸 역대입법이라고 부르는데 역대입법을 통해서 답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답을 구하는 과정이 계산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 계산을 가우스 조르단 소고법이라는 것에서는
그냥 행렬을 이용해서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과정을 다 쓰는 거예요. 해서 답까지 내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해서 REF에서 답을 내면 가우스 소거법, RREF에서 답을 내면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 그러니까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으로 풀어라 했을 때는 RREF로 고쳐놓고 답을 쓰셔야 예, 맞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를 하나 볼까요? 예, 다음과 같은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립 1차 방정식을 보니까 미지수가 3개지요. 식도 3개 있습니다. 예. 물론 미지수의 개수하고 식의 개수가 항상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교과목에서 배우는 것은 그냥 같은 정도, 그 정도를 배우는 것뿐이지 선형대수학 과목을 배우게 되면 그렇지 않은 형태가 예,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선형대수학 과목을 예,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셔야 되고요. 예, 우리는 그냥 이 정도만 배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연립 1차 방정식을 보니까 첫 번째 식은 x1 플러스 2x2 플러스 3x3는 5. 두 번째 식은 x2 마이너스 2x3는 6. 세 번째 식은 2x3는 4.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연립 1차 방정식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는 이 연립 1차 방정식의 첨가계수 행렬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x1, x2, x3에 곱해지는 수와 는 오른쪽에 있는 수를 그대로 똑같은 배열을 통해서 행렬로 표현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x1에 곱해진 거 첫 번째 식 1이 곱해져 있죠. 그러면 첫 번째 행은 1열에 1이 오고요. 두 번째 식에는 x1이 없죠. 그렇다면 0 곱하기 x1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행에는 0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행에도 x1이 없어요. 그렇다면 0이 곱해진 거다라고 생각하면 세 번째 행도 0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 x2에 곱해진 수. 첫 번째 행은 2가 곱해졌죠. 두 번째 행은 1이 곱해져 있죠. 세 번째 행은 없으니까 0이에요. 그 다음 x3에 곱해진 수를 보면 첫 번째 행은 3이고요. 두 번째 행은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고요. 세 번째 행은 2가 곱해져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는 오른쪽은 첫 번째가 5, 두 번째가 6, 세 번째가 4 해서 5, 6, 4 이렇게 쓰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예, 이 부분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이 는 오른쪽에 있는 수다라는 게 헷갈리면 이렇게 선을 하나 그으셔도 돼요. 됐죠? 예, 그렇지 않으면 안 그으셔도 되고요. 예,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이게 첨가계수 행렬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연립 1차 방정식의 첨가계수 행렬을 바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행의 피벗 1입니다. 두 번째 행의 피벗 1이고요. 세 번째 행의 피벗은 2예요. 그렇죠? 피벗 아래쪽에 있는 수가 있다면 전부 0이죠. 그렇죠? 위 행의 피벗이 아래 행의 피벗보다는 하나라도 왼쪽에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모든 원소가 0인 행은 없으니까 모든 원소가 0인 그런 행이 있다면 가장 아래 위치한다라는 것은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고 보니까 벌써 REF다라는 건 판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REF면 바로 답을 낼 수 있습니다. REF에서 답을 내는 것은 가우스 소거법이에요.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은 RREF. 예,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 이것은 RREF까지 가서 답을 내야 되는 거고요. 예, 가우스 소거법은 REF에서 그냥 답을 내도 되는 거고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첨가계수 행렬이 REF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걸 그냥 답을 한번 내보세요. 이런 모양이다 그러면 여기 보듯이 세 번째 행을 보세요. x3가 2로 나누면 2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렇죠? 세 번째 식에서 x3는 2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x3에다가 2를 이렇게 대입해주면 위에 있는 두 식의 x3를 없앨 수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식에 대입하면 여기다 2를 대입했으니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 넘어가면 6하고 더해서 10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걸 해석하면 x2는 10이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또 x2와 x3를 알았으니까 첫 번째 식에 x2에는 10을 대입하고 x3에는 2를 대입하면 첫 번째 식에서 x1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계산해 보면 여긴 20이 되고요. 여기다가 2 곱하면 6이 되니까 26이죠. 넘어가서 부호를 바꾸면 마이너스 26이니까 5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21이 되죠.
여기는 x1이니까 나눌 필요는 없죠. 그렇다면 그렇게 대입해서 첫 번째 식을 풀면 x1은 마이너스 21이다 답을 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REF 형태까지만 와도 가장 마지막에서 마지막 미지수를 구해서 그걸 거꾸로 위에 있는 것에 대입하면서 그 위에 있는 미지수를 구해내는 방법, 역대입법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 예, 그게 가우스 소고법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우스 소고법에 의해서 답을 바로 얻을 수 있네요. x1은 마이너스 21이고 x2는 10이고 x3는 2다.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답을 내면 이것은 가우스 소고법으로 답을 낸 거다. 이해됐죠? 예, 그래서 이 대입하는 과정을 그냥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우스 조르단 소고법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그 방법을 바로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기 세 번째 식에서 이 위에 걸 없애려고 하는 거니까 세 번째 행을 가지고 위에 있는 그 세 번째 미지수에 해당하는 그 수를 0으로 떨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2이니까 2를 가지고 마이너스 2를 0으로 만들려면 더하면 되죠. 그렇죠? 3을 0으로 만들려면 마이너스 3을 더해야 되니까 2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3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세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해서 첫 번째 행에 더해주면 3이 0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2를 그대로 놓고 얼마를 곱해서 더하려고 하면 복잡해질 수 있죠. 분수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걸 먼저 1로 만들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것을 1로 만들고 시작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세 번째 행에다가 먼저 2분의 1을 곱해서 같은 의미를 갖는 1차 방정식을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거기다 얼마를 곱해서 위에다 더하는 방식으로 위에 걸 0으로 떨굴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행에다가 2분의 1을 곱해도 이 연립 1차 방정식은 해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행 연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형태를 볼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연립 1차 방정식이 있었고요. 그 연립 1차 방정식의 첨가계 수행렬을 이렇게 쓴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딱 보니까 벌써 이미 REF 형태가 왔기 때문에 다음 문제에서는 이제 REF 형태를 만드는 방법을 시도를 할 거고요. 지금은 REF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답을 바로 낼 수 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REF 모양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REF가 만들어져 있을 때에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것에서 피벗을 먼저 1로 만들어주면 된다. 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 2를 1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 번째 행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결과가 0은 2분의 1 곱해도 0이고 여기 0도 2분의 1 곱하면 0이고 여기 2는 2분의 1 곱해서 1로 바뀔 거고 여기 4는 2분의 1을 곱해서 2로 바뀌겠죠. 그렇죠? 위에 두 행은 그대로 있고 세 번째 행만 0, 0, 1, 2 이렇게 바뀐 형태로 모양이 바뀌겠죠. 그렇죠?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얻은 것이 세 번째 행이 0012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첨가계 수행렬이 표현하는 것은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똑같고 세 번째 식만 2로 나눠서 x3가 2다. 이렇게 세 번째 미지수를 구한 형태가 된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방정식으로 고치는 거 연습해 두셔야 되고요. 거꾸로 고치는 것도 연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 예, 여기 마지막에 있는 이 피벗을 가지고 위에 있는 것을 0으로 떨구는 거예요. 대입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x3에다가 2를 대입하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이걸 0으로 떨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볼까요? 여긴 마이너스 2니까 2를 더해야 되죠. 그렇다면 세 번째 행에다가 2를 곱해줘야 여기가 2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것을 두 번째 행에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연산은 세 번째 행에 2를 곱해서 두 번째 행에 더한다라는 연산을 사용한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고 나면 이제 3도 없애야 되니까 3에는 마이너스 3을 더해줘야 없어져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1이니까 여기다가 3 없애기 위해서 마이너스 3을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을 곱해줘야 마이너스 3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해서 세 번째 행에 마이너스 3을 곱해서 그 결과를 첫 번째 행에 더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 세 번째 행에 2를 곱해볼까요? 0, 0, 2, 4가 되죠. 그것을 같은 위치에다 더해주면 돼요. 0은 더하나 마나죠. 그렇죠? 여긴 2가 만들어져서 여기 두 번째 행에다가 2가 만들어져서 여기 더해지니까 이쪽은 0으로 바뀌겠죠. 여긴 2가 곱해져 가지고 여기 더해지면 10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3을 곱한 것은 1행에 더할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3 곱해도 0이죠. 이건 안 바뀌어요. 그렇죠? 여기는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는 0으로 바뀌겠죠. 여기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다 더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1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런 연산을 시행하는 겁니다. 자, 그럼 결과를 볼게요. 그렇게 결과를 쓰면 이제 이쪽이 0으로 다 떨어졌어요. 그렇죠? 예, 세 번째 행은 기준이었으니까 그대로 있었고요. 이 오른쪽 결과는 여긴 10으로 바뀌었고 여긴 마이너스 1로 바뀌었죠. 그렇죠? 자, 그럼 1을 가지고 이 위에 걸 전부 0으로 떨궜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미지수는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걸 없애면 됩니다. 해서 두 번째 미지수를 가지고 이걸 없애줄 거예요. 자, 그럼 여긴 2니까 여기 마이너스 2를 더해줘야 0이 되겠죠. 그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첫 번째 행에다가 더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0이니까 마이너스 2 곱해도 0이죠. 더하나 마나죠. 여기는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여긴 0으로 바뀌죠. 여기는 0이니까 마이너스 2 곱해도 0이죠. 더해줘도 안 바뀌죠. 여긴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0이 되죠. 더해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21로 바뀌죠. 그렇죠? 그렇게 바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결과를 한번 써볼까요? 그 결과를 보면 이제 여기도 0으로 떨어졌고 1, 0, 0, 마이너스 21, 0, 1, 0, 10, 0, 0, 1, 2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다 됐죠. 이렇게 바꿔놓고 나니까 이제 모양을 보세요. 첨가계 수행열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첫 번째 피벗 1이고 두 번째 피벗 1이고 세 번째 피벗 1이고 피벗에 속한 열은 피벗 위에 있는 수나 아래에 있는 수나 전부 0으로 바뀌었고요. 그렇죠? 예, 피벗은 전부 1로 되어 있고요. 예, 위행의 피벗이 아래행의 피벗보다는 왼쪽에 있고요. 그렇죠? 예, RREF 모양이 만들어졌죠? 예, 이제 이 모양이 RREF다라는 것을 이제 판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른쪽에 남은 이 수가 바로 해가 된다. 그래서 이 바뀐 첨가계 수행열이 의미하는 것은 x1은 마이너스 21, 첫 번째 식이 의미하는 것이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식이 의미하는 것은 x2는 10, 세 번째 식이 의미하는 것은 x3는 2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의 해는 마이너스 21, 12 이렇게 됩니다. x1은 마이너스 21, x2는 10, x3는 2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해 주세요. 없나요? 예, 그럼 한 20분 정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